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솔직히 저 못 구하죠? 아닙니다. 구해냅니다. 반드시 구해냅니다. 만일 무너진 터널 안에서 홀로 갇힌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살아서 버틸 수 있을까요? 결코 영화 속 일로만 느껴지지 않는 일, 생존. 살아남기 위해 고립의 시간을 버텨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문화시민의 선택, 터널입니다. 전방에 터널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이번 계약 성공했으면 당신 백이나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패스. 하나뿐인 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던 퇴근길. 몇 시쯤 도착해? 한 5시 한 59분까지? 나 케이크 샀어. 그날 그 터널은 한 남자를 삼켜버린 사지로 변해버렸죠. 예상치 못한 시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터널 아래 뒤엉켜버린 정수. 간신히 그 잔해 속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통화 역시 불능 상태입니다. 다행히 어렵사리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동아줄에 연락이 닿았지만 여보세요? 여기 터널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여긴 119 본부인데요. 선생님 차 위로 낙석이 떨어졌다고요. 아니 터널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돌에 깔려 있다니까 사방이 다 돌이에요 지금. 빨리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 안 막히면 5분 내로 도착합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주세요. 여보세요? 사실 사고 당사자를 비롯해서 구조대원들조차 상상할 수 없던 대형 사고였습니다. 상황 어때? 세상은 그렇게 처참한 인재의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안전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개통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터널이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장을 봐 들어가려던 아내 세연 역시 두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38세 남성 이정수 씨로 전해왔습니다. 결국 가장 어려운 통화를 대면하게 된 순간 가장이었기에 정수는 의연해져야 했습니다. 여보. 오빠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배터리 아껴돼가지고 조금만 통화를 그랬는데 수진이 바꿔줄까? 응, 바꿔봐. 아빠, 케이크하고 선물도 가지고 와야 돼. 강아지. 그래. 아빠가 강아지 샀고 들어갈게. 정말? 엄마한테 수진이 맡기고 내려갈게. 아니야. 그냥 거기 있어 그냥. 갈게. 그날 밤 회장님, 지금 이정수 씨 전화 들어왔는데요? 기약 없이 구조를 기다리던 정수는 분노와 두려움 끝에 울분을 쏟아내고 맙니다. 이정수 씨, 대책방 김대경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나 금방 구할 수 있다면서요? 이정수 씨, 진정하시고 제 말을 좀.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이러시면 제가 얘기를 못 합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알려주실까요? 한참 들어왔고요. 여기 앞에 천장 환풍기 떨어져 있어요. 정수의 증언을 토대로 재난 매뉴얼을 펼쳐보는 구조대장. 들어가실 때 혹시 출구가 보였습니까? 아니 안 보였어요. 좋습니다. 아직 이 구조작전엔 명확한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난 12시에 서로 소식 전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만 끊겠습니다. 핸드폰 바로 꺼두시고요. 하지만 절망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긍정이라는 희망. 이제 버텨내는 것은 정수의 몫이었죠. 다음 날. 단풍 5개 밑에 이정수 씨가 있다. 오케이. 터널 아래 5개의 환풍기. 생존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었기에 구조대장 대경은 직접 붕괴 현장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야무지게도 무너졌다. 베테랑 구조대장조차 절로 기함하게 만든 사고 현장을 수색할 무렵 저기 미쳤나 저게. 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실수로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능적으로 정황을 살피는 생존자 이정수. 대장님! 이정수 씨요! 이정수 씨! 여기 누구 근처에 왔어요 누구? 네? 그 자동차 그 빵빵 소리 내가 들은 것 같은데 2번 크락션이요. 그래요? 지금 들려요. 그게 접니다 저. 우리가 생각보다 좀 빨리 만날 것 같습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자동차 경적을 사이에 두고 나눈 희망도 잠시 지금 당장 의자 밑으로 들어갔어. 몸을 차단 중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2차 붕괴가 시작됩니다. 맹렬한 기세로 몰아치는 터널의 잔해들.
그는 과연 세상 밖으로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영화들이 약간 몰입감은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몰입될 수 있는 상황이 인물에 대해 주어지니까. 상황에 대해서. 맞습니다. 요즘 잘 만든 영화 보고 나면 내 상황에 그 영화를 되게 대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조스를 보고 나면은 바다 갈 때마다 좀 무섭다든지, 괴물 보고 나면은 한강 지나갈 때마다 괜히 좀 약간 섬찟하다든지, 그런데 이 영화 보고 나서도 또 터널 지날 때마다 괜히 좀 약간 공포감이 밀려오는 것 같은데, 이 영화 찍은 그 김성훈 감독이 끝까지 간다 만드신 감독님이라고. 그렇습니다. 뭐 이 김성훈 감독이 가장 잘하는 건 영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가지고 미니멀하게 어떤 서스펜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데서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반에 그 주유소 장면 설정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인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기본적으로 선량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상대가 실수했는데 그것을 용인해주고, 그다음 심지어는 천천히 하세요라고까지 말을 하고. 우리 할아버지 또 일 내셨네 또. 아유 사장님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어차피 뭐 다 쓸 건데 뭐 그냥 계산해 주세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마 추측컨대 좋은 가장, 뭐 좋은 아버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바로 한 5분도 안 돼서 터널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초반 5분 상황으로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견디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그런 미니멀리즘적인 뛰어난 그런 연출이 있습니다. 아, 여보세요? 이정규 씨! 내 말 달려, 내 말! 네, 들려요. 좀 내려앉긴 했는데 괜찮아요. 터널 입구 쪽이 좀 더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환풍기에 3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3번. 3번. 네. 3번. 뭐라도 해야 돼, 저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왜 있어? 뭐? 여보세요? 저기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 얼마나 반가울까. 저런 때서는 귀신이라도 반가울 것 같아. 저도 영화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저 촬영 끝나고 나면 코에 먼지 같은 거 엄청 들어가겠다 싶었는데, 이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뭐 콩가루라든지 뭐 미숫가루, 뭐 베이킹소다 이런 걸 좀 섞어가지고 분진을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뭐 방부제 이런 것들이 일부러 조금 더 좌절감을 주려고 하는 감독님의 어떤 디테일한 설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겨우겨우 구했는데, 이거 사실 이온 음료처럼 보이는데 절대 마시면 안 되는 뭐 워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 영화를 여러 가지 보면 굉장히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터널 안에는 사실상 하정우 씨 혼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 생수 딱 2병, 케이크 하나, 핸드폰, 플래시,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도구만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데서 탁월한 감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저씨 불이요. 불. 네네. 저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죽나요?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밖에서. 진짜죠? 그럼요. 자, 보세요. 예. 자, 하나, 둘, 셋. 94.1MHz 나온다. 클래식 전문 채널입니다. 클래식? 클래식. 나쁘지 않아. 마음의 안정. 클래식. 거의 하정우 씨 원맨쇼 같아. 자, 이게 갑자기 마시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그냥 목 좀 죽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 멘트도 너무 웃기잖아. 많이 먹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숙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저씨. 네. 저 혹시 탱이도 조금만 주실 수 있을까요? 아저씨. 착하다. 나 2개, 너 하나. 먹어. 괜찮아, 편하게 해, 괜찮아. 편하게 해, 편하게. 니들은 간을 안 하는구나. 민아 씨. 민아 씨. 잠깐만, 내가 옮겨줄게. 이 배터리 게이지나 뭐 물의 양 같은 거, 눈금 이런 게 되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의 생명 게이지 같은 거잖아요. 본인의 생명을 나눠주는, 통화시켜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정수의 되게 선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나라는 캐릭터가 민폐 캐릭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물만 중심으로 해서 정수를 보여주다가 나중에 끼어드니까 이 사람 물을 뺏어 먹거나 나눠 먹거나 에너지를 나눠 쓰는 바람에 이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역시 독립된 어떤 또 한 명의 굉장히 귀한 생명이고 생존자라는 걸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화 전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라는 건데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어떤 누군가가 살아있을 때 과연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깥의 사람들이 정수한테 하는 행동 중에서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죽은 사람 하나 꺼내자고 이게 뭔 짓인지. 형님, 뭔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뭐 다들 희망이 없다고 하잖아. 가족 눈치 봐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솔직히 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야? 근데 안에서 정수가 미나한테까지 그런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주제가 굉장히 많이 허물어지겠죠. 정수가 미나한테 하는 것처럼 사회가 정수한테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런 이야기를 양쪽으로 오가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터널 안에 계신 이정수 씨 쪽에 유일하게 잡히는 주파수가 저희 라디오라고 하죠. 만약 구출되시기 전에 통신이 끊기게 되면 본 라디오를 통해서 12시 정각에 5분간 이정수 씨에게 소식을 전하는 구조지원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유, DJ 목소리 좋네요. 저희도 이거 보면서 하다가 후반부에 이게 빨강 안경테가 안경테 보고 진짜 맞다 확신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거기서 출연을 하시게 된 거예요? 뭐 그 출연 제의를 받아서.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 감독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빨간 책방이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 애청자였다고 하시고요. 그 제 목소리가 아마 어울리겠다라고 남편인 감독님한테 추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말씀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지만은 그 뒤통수 연기가 거의 뭐 미량의 전도연, 박형주의 손예진의 둘이 이을 정도로 뛰어난 뒤통수 연기를. 전도연님 정말 죄송합니다. 보여줬어요. 네. 환풍기 날개랑 이거 아스팔트까지 나왔으면 바닥까지 다 내려간 거잖아 지금, 그치? 그죠? 다 내려간 건데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지금 환풍기 종합도 나오고 설계도 하자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환풍기 총 몇 개라 그랬지? 7개 나와 있네, 7개. 하나도 없어. 없다뇨? 6개, 6개. 이게 엉터리.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딴 데를 봤습니다. 아니, 다른 곳이라니요. 정말 죄송합니다. 위에서 시추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요. 저게 장르 영화의 서스펜스이기도 하지만 그 뭐라고 할까요? 시공사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어떤
잘못된 직업윤리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세연아 못하겠어 나. 오빠 정신 차려. 오빠 버텨야 돼. 당신 수진이 잘 키워줘. 그리고 당신 잘 있어야 돼. 앞으로 터널 입구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피해액이 현재까지 500억이 넘었습니다. 저번에 도롱뇽 하나 때문에 터널 공사 중단됐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국가 경제가 얼마나 손해를 본 줄 아십니까? 도롱뇽 몇 마리 때문에? 저기요. 저기요. 그 이정수 씨는 도롱뇽이 아니라 사람인데요. 지금 저기 터널 밑에 계신 분은 파충류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극중 그 구조대원 대경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대경 같은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큰 힘이 돼주는 버팀목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딱 그 말 자체가 이 영화가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바깥의 세상은 효율을 따지고 공사비가 들어간 게 얼마인지 뭐 등등등 혹은 심지어는 생존 기간 같은 것을 은근히 무슨 기록 경기 중계하듯이 언론들이 보도하잖아요. 뭐 이런다든지. 이 칠레 광부 같은 경우 69일 만에 구조된 바가 있기는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33명이 함께 있으면서 음식물까지 공급되는 상황이었고요. 이번같이 혼자 먹을 것 없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생존 최장 기록은 어떤 19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클라이맥스를 어떻게 잡느냐인데 일반적으로 저는 재난 영화라면 클라이맥스를 뭐로 잡겠어요? 구조되는 순간을 잡지 않을까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고요. 이 영화의 진짜 감동적인 클라이맥스는 클락슨을 누르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여기 살아있다라고 외치는 누군가가 저기 있다라는 게 이 영화가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것입니다. 네.